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미주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처럼 강한 반등이 또 반갑게 나와줬습니다. 간만 발표된 미국 CPI가 예상보다 좀 둔화가 되면서 이 금리 부담을 좀 덜어낸 데다가 미국 반도체주의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투심이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요. 여기에 정부의 반도체 AI 투자 정책 기대감이 또 더해지면서 이 반도체주가 오늘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강세를 좀 주도를 했고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포착된 새로운 급등의 신호들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좀 기분 좋은 좀 상승세가 나와준 것 같습니다. 네. 상승세 언제나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나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강한 반등이 좀 돋보였습니다. 이 반등세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좀 기분 좋게 상승세가 좀 이어질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트럼프의 말이지 않을까요? 음, 네. 아마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가장 큰 악재는 뭐 중동 리스크를 포함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날씨가 뭐 오늘 장마잖아요. 뭐 아침에는 미친 듯이 비가 내렸다가 미친 듯이 맑았다가 뭐 이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뭐 항상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역시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에 20% 무조건 관세를 매기겠다. MOU 협상을 철회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뭐 대화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제 몸 상태처럼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몸살이 걸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 쪽에서 어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되면서 뭐 단기간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CPI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리가 당분간은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올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80%라는 거예요. 즉 금리 인상은 한 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지금 거의 나오지 않았죠. 뭐 1.25%포인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일 국내 증시에서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반응이 어떨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약세가 이어졌다가 반등이 나왔던 건 금융주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발전소를 타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역시 WTI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외에도 사료라든가 혹은 탈플라스틱
뭐 이런 비철 금속 쪽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2027년에서 2028년에도 여전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32년까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다만 일단 내년, 내후년에는 확실히 부족하다라는 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항공기 역시 부품 쪽으로 보면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설비 역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롱 사이클,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계속 부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국민성장펀드 150조에서 200조로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뭔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신성장 동력이 있잖아요.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그 외에도 로봇, AI 이런 쪽에 투자할 자금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수급이 받쳐준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 뉴스를 봤을 때 과연 그게 주식과 어떻게 연관이 될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식하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였냐면 6월에 저점이 형성이 되었던 7,450포인트 이 포인트가 저항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고 윗꼬리가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 지지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7,4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추세는 또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단기적인 추세, 하락 추세로 이어졌는데 단기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850포인트가 일단은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일 시장이 850포인트까지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대기예요. 그리고 850포인트를 완벽하게 뛰어넘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코스닥을 보셔야 된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 반도체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 내일도 상승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오늘 ASMR의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ASML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 변동폭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상승으로는 출발할 거예요, 반도체가. 그 다음에 ASML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화재 모두 상승을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뭐 삼성전기도 역시 동일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SK하이닉스 보게 되면 SK스퀘어, SK까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동일하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 한 번 더 아침에 미국 증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일정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종목들 오늘 하나둘씩 또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또 방송 말미에는요. 손대상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부터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전해드리니까요. 급등 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전문가님과 또 고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있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열려 있습니다. 갖고 계신 고민 있는 종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고요. 어떤 고민인지 또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저희 급등포착 9시가 여러분들의 고민 또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 내 종목 읽어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대주전자재료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13만 7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오늘 7% 상승세 보였는데요.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82,200원의 종가 형성을 또 해줬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기 4141님께서 살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 대주전자재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지 않은 종목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주실 수 있죠? 일단은 시기가 걸리긴 하겠지만 네.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를 13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13만 원째가 뭐 올라갈 때인지 떨어질 때인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만약에 올라갈 때였으면 그래도 일단은 한 번은 뭐 수익이 났을 텐데 떨어질 때 매수를 했으면 이 부분은 조금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실적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2024년에 당기순이익이 364억이었어요. 그러다가 2025년에 209억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올해도 172억으로 줄어들고 있죠. 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1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분기에 턴 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동안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간 실적이었다라는 거죠. 연간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주가가 2024년을 뛰어넘는 순간 이거는 다 거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ESS에 대한 이슈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중요한 건 기관 쪽에서 수급을 끌어올리면서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주가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쭉 떨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급의 대부분은 연기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9% 넘게 비중을 보유를 하다가 7%대로 비중을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고 그 외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셔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일단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당연히 안 올라간 종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다 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때쯤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매수했던 가격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야 돼요. 실적이 만약에 올해 좋아지는데 주가가 눌렸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더 실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1분기가 적자가 이어지었고 올해 실적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종목은 그냥 뭐 두는 게 맞아요. 주가는 다 밀렸기 때문에 그냥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13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 하나 더 말씀을 해 드리자면 10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비중 축소하시고요. 눌릴 때 다시 한번 매매하는 전략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 뭐 계속적으로 10만 원 부근 되면 팍스경제TV에 다시 연락하셔갖고 대주전자재료 10만 원 왔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그 이후에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주전자재료 이 중장기적으로 홀딩 관점을 주셨고요. 그 10만 원 진입할 때 저희 다시 한번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 상담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올라와 있네요. 19만 5천 원의 비중은 30%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똑같이 7%의 좀 상승세 강하게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네.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오늘 그래도 좀 상승세 기분 좋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좀 전략 한번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까요? 뭐 앞서 저희가 그 AS 해드린 종목이나 네. 에코프로 BM이나 다 2차 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올라갔다가 반도체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에서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유증에 대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뭐 계속적으로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유증은 할 거예요. 할 건데 그 금액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이슈는 이전에 하나솔루션을 확인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유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게 되면서 금액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유증은 할 거라고는 봐요. 다만 그 비중이 금액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는 사실 올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봤는데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올 초에는요, 에코프로 BM이 2025년 실적을 뛰어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하락하는 걸로 변경이 된 거죠. 일반적으로 월 초에는요, 컨센서스를 굉장히 높게 잡아요. 그러다가 그 실적에 뭐 1분기 얼마 나올 거고 2분기 얼마 나올 거고 이거를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변경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실적 역시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당기순이익이 122억으로 줄었고 2분기에 47억으로 줄었잖아요. 전체 122억 대비 한 60%가 실적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기가 저점일 수 있다라는 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2분기 지금 저점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지선에서 반등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더 올라가는 건 맞아요.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16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유상 증자에 대한 변수는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까지 조금 알려주셨다라고 하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비중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16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바닥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유상증자에 대한 변수는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1만 원 수준은 강하게 지지가 나오는 곳이에요. 11만 원 이탈하기 전에 홀딩, 목표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16만 원 먼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6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9만 원대까지 올라올 겁니다.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16만 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비엠 종목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16만 원 부근까지 좀 바라보자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이 유상증자 변수는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상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저희 다음 세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는요, 한국전력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4만 5천 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도 꼭 도와달라고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전문가님과 바로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한국전력 종목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한국전력의 경우는 네. 첫 번째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전기 가격이 인상이 돼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네. 국내에서 전기 가격을 인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물가가 굉장히 좀 비싸갖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기값까지 올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도 역시 소비 지수가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항상 실적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2025년에 당기순이익이 8조 6천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6년 실적 보게 되면 6조가 안 돼요. 6조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뭐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환율에 대한 변수가 있죠. WTI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올 때 기름 가격이 높아졌어요. 거기에다가 환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그래서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당기순이익 역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가와 연동을 해서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상쇄를 하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악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분기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2분기도 역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실질적으로 2월 달에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바로 2분기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3조 7천억에서 2조가 안 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당기순이익이에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주가 역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중요한 건 이 35,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5,000원을 돌려내게 되면은 뭐 그 다음에는 보수적으로 한 41,500원대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안 좋잖아요. 3만 원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위로 치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3,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 일부 하시고요. 그 다음에 32,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한 번 더 줄이세요. 그 줄인 비중으로 갖고 28,000원에 그냥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어차피 3, 4분기는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비중 축소하고요. 27,500원에서 28,000원에 줄인 비중을 다시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전력 종목 35,000원 돌파 여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시 한번 상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종목은 실시간으로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MC 매수가 22,400원에 비중 15%입니다. 꼭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꼭꼭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대 강한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1,370원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정말 꼭꼭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전략 한번 좀 도와주시죠. 한때 좋아했던 종목이긴 했는데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 네. 좋아했냐면 기본적으로 TMC의 경우는 희귀가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월 달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중독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희귀가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번 주에 진짜 발전소를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희귀가스 관련된 종목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권은요. 12,000원대까지는 일단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000원 부근에서 뚫고 올라가면 15,000원, 15,000원 뚫고 올라가면 21,0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12,000원을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전일 대비 1.5배 이상은 동반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12,000원대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조정을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앞서 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이슈가 있었던 그 가격까지 그냥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이란이 어떤 반응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12,000원, 15,000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2,000원 왔는데 거래량 없이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눌렸다 갈 거니까. 근데 만약에 1.5배 이상 거래가 동반이 되게 되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엔 15,000원대까지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TMC 종목 12,000원 부근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시장 이슈도 계속해서 좀 빠르게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 더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상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저희 LG 디스플레이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13,8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따라가야 할까요? 일단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LG 디스플레이 경우는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5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박스권이다, 16,000원 사이에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올해 실적이 좋은데 그 좋은 실적이 하반기에 몰려 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갈 때 로봇에 대한 이슈와 함께 LG 그룹주가 올라가면서 이전에 16,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조정을 받은 거죠.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될 때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단은 첫 번째 박스권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적자가 5,700억이었습니다. 근데 1,399억, 약 한 1,400억대로 줄어들고 있고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거예요. 역시 애플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는 2분기 실적으로 인한 부분까지 다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10,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버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00원은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16,000원 오게 되면 무조건 차익 실현해야죠. 그리고 혹시 조정을 받게 되면 11,000원 이하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매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16,000원까지 보고 차익 실현해보자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 매수가 155,000원에 비중 30% 들어가 있네요. 삼성전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어떻게 좀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이 조금 아쉬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전에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됐던 가격이 29만 원 수준이었어요. 이 29만 원 수준을 뛰어넘었다라고 한다면 역시 37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2028년까지 반도체는 당연히 부족한 상황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37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이 일단은 피크 아웃에 대한 논란 때문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만 원 부근은 갭상승했던 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상승했던 저점이기 때문에 뭐 반등이 당연히 나온 거고, 오늘 올라갔을 때 올라갔던 게 29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음 주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ML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되고요.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이에요. 금요일 새벽에 TSMC나 시게이트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17일 날이 우리가 휴장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가 굉장히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는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절반 줄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 예상 그다음에 글로벌 IB들의 예상을 보게 되면 역시 TSMC나 ASML이나 뭐 시게이트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뭐 주말이 이제 조금 길어졌잖아요. 한 3일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비중 일부 축소해 주시고 나머지는 월요일 날 체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까지도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뜨거워지는 시장 속에서도 또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발 먼저 만나봤는데요. 매주 금요일 날 종목 상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요. 고민 올려주셔도 되시고요.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민 있는 종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고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까지 보내주시면은요. 저희 급등포착 9시가 여러분들의 고민 또 끝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어려웠던 특히 변동성이 컸던 심했던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었는지 리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은 정말 좀 상승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에서는 또 얼마나 더 잘 가던지 특히 EST 종목이요. 오늘 또 무려 23%의 강한 슈팅 보여줬고요. 오늘 또 목표가를 도달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짚어주셨잖아요. 앞으로 좀 이어질 대응들 또 시청자분들께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변동폭이 크죠. 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졌다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게 전국 단타 대회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시다시피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상승과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계속적으로 좀 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고 그 외에도 장중에 제가 공부방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종목들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부방 들어오셔갖고 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요.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 당연히 차익 실현을 했고 그다음에 실리콘 투더 13일 날 전체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스티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차익 실현을 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차익 실현을 왜 했는지도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LG CNS를 얘기를 해드렸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고 2분기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만큼 주가가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오늘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7월 15일 날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7월 15일 날 뭐 일단은 2분할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98,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64,500원 다시 적어드릴게요. 64,5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 64,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98,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뭐 오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소폭이지만 수익을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고요. LG CNS도 여전히 우상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위에 이제 하나의 지표를 더 넣어봤는데 이게 체결 강도라는 거예요. 체결 강도라는 게 뭐냐면 매수가 많은지 혹은 매도가 많은지를 알려주는 보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체결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당연히 매수 체결이 많게 되면 뭐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결 강도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해놨고요. 체결 강도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근데 100 이상일 경우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LG CNS 뭐 체결 강도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바닥을 다졌고 지지선 부근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LG CNS 오늘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리드 위즈 역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때 윗골이 달았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윗골이 달았을 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거래 없는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월요일 방송 보세요. 지금 확인해 보시다시피 18,000원 부근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 기관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 바닥이고요. 올해 실적 되게 좋아요. 적어도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보수적으로 27,000원은 뛰어넘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바닥이라는 얘기죠. 한 번 더 타이밍 나올 겁니다. 이중 바닥 나오고 이전에 저항 돌파하게 되면 기관이 매수하게 되면 단기 급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에 오시게 되면 다음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 돌파를 하게 되면 적어도 50% 정도는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PSP를 지난 금요일 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11% 가까이 상승을 했죠. 7월 13일 날 45,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45,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윗꼬리 안에서 움직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윗꼬리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하나 더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이 저항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목표가 4%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6만 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있습니다.
흐름만 깨지지 않는다면 6만 원대까지 끌고 갈 예정이고요. 혹시 반도체 장비 계속 갖고 계시는 분들, 혹시 HPSP나 EST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공부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익 IPS 제가 7월 8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뭐 지지선 부근까지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 나오면서 단기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15만 원 있죠. 이 15만 원이 오게 되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15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8만 5천 원까지 갑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삼성전자가 오늘 제가 차익 실현을 좀 했는데 1차 매수는 29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고요. 2차는 26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만 5천 원에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원래 25만 원이 반등 구간이었습니다. 26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때 추가 매수 언급을 해드렸고 오늘 차익 실현했던 이유는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29만 원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29만 원. 그때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저항에 있으면 비중 축소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공부방에서 그런 내용은 확실하게 계속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대상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 만나봤습니다. 이런 급등의 신호를 더불어서요. 실시간 대응 전략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방송 외의 시간에도 전문가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이죠.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정말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봄직할까요? 오늘도 종목을 고르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뭐 어느 날은 종목이 하나도 안 나왔고요. 어느 오늘은 좀 날은 상승한 종목이 종목 또 많았죠. 엄청 많이 나오고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도 고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또 열심히 한번 골라봤는데 미래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유통을 하고 있고요. 유통이라고 하는 건 거의 마이너스일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적이.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반도체 AS 서비스 대행 계약을 하면서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입니다. 이 AS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수급이나 기술 지원, 사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을 또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미래반도체의 매출도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실적인데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우리 당기순이익 한번 볼게요.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냐면 234억이었어요. 당기순이익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거의 5배 이상 증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234억이 당기순이익인데 그 다음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41억이었어요. 141억이었는데 1분기에만 얼마? 234. 거의 1분기에만 작년의 매출을 다 달성을 했죠. 근데 2분기에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반도체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 이 미래 반도체 실적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만 수급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2023년에 35,000원 부근까지 하던 주가인데 그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지금부터 35,000원 부근에 있으면 이거는 적정 가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최소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근데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못 갔다. 그러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35,000원은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16,000원에서 17,000원이 이전에 저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흐름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오늘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부터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 기관이죠. 기관 쪽에서 쭉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쭉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기관 쪽에서 매수되고 있고요. 체결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부터 매수 타이밍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매매 타이밍 나는 잘 못 잡겠다. 아래 보시게 되면 공급방 들어올 수 있죠. 공급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보게 되면 이 전원 공급 장치라는 걸 개발 제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LG전자에 납품을 했는데 이게 중국산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새로운 사업으로서 바이오 디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만 보게 되면 이 바이오 디젤에 대한 사업 때문에 2025년에 매출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봇 사업으로 영역이 다각화되고 있고 오늘도 로봇 관련주 상승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수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사가 있어요. 바이오 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50대 50이에요. 정확하게 50대 50이어서 자회사로 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50% 플러스 한 주를 더 원했는데 그거를 원치 않아서 그냥 50대 50인데 지금 황반변성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건 눈인 거고요. 눈에서 만약에 이게 좀 심해지면 실명까지 이어지는데 기존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에서만 중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지금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 디젤의 경우는 지금 유럽 쪽으로 진출을 잘 못하는데 국내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쉽고요. 바이오 디젤은 결국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바이오 디젤 공급자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작년 매출액이 1,600억이에요. 1,600억인데 1분기에 867억 했습니다. 똑같이 매출 나와요. 2분기에도 기본적으로 800억대는 실적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1, 2분기에만 하게 되면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 추세에 부딪히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 지지가 나왔고요. 아마 8월까지 황반변성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밑에는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 바이오 에너지 사업이 이끄는 퀀텀 점프, 지정학적 위기 뚫고 질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기업 가치의 1조 재평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시총 적어도 5천억 이상 가야 돼요. 근데 아직 바닥에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분위기만 바뀌게 되면 가장 빠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미래 반도체로 짚어주셨고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타점까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 꼼꼼하게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또 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